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참 즐거웠고 기뻤는데 어제 그제 저녁에 살짝 슬퍼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서울로 올라갈 때 제주 공항에 면세점에 들렀는데 제가 3년을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즐거움이라고는 면세점에 들려서 싼 값에 담배를 사는 게 낙이었는데 벌써 올해로 6번을 다 채웠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된다 그러고 또 내년부터는 담배값 오른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아무리 묘수를 생각해봐도 내년부터는 몇 명을 더 동반해서 특히 안 피우는 사람을 동반해서 다녀가야 되겠다 기껏 생각한 게 그것이었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짐작을 해봅니다. 누구나 쉽게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섬 제주는 아마 한참 오래전에는 평화라는 말을 굳이 입에 올릴 필요도 없을 곳이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또 땅도 물도 하늘도 바다도 그 자체로 굳이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될 곳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뒤늦게나마 우리가 이름 붙인 평화의 섬 그 자체였겠죠. 처음에 한참 오래전에 이곳에 사시던 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또 무태서 벌어졌던 이러저러한 갈등 그리고 폭력을 피해자로서 혹은 자의로 이곳을 찾았던 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내셨을 겁니다. 그 이웃과 이웃이 함께 공생, 상생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자연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과 바다가 땅과 하늘이 함께 지내는 것이 그 자체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을까? 먼 옛날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 그것도 좋은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그 지배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재물의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손길을 미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는 이곳 제주는 평화에 조금씩 금이 가고 또 위협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이 땅의 비극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은 1948년에 제주의 4.3입니다. 그때 반공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겠지만 사실은 그 속내는 지배하려는 권력의 욕망, 탐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공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폭력을 동원해 가면서 사람을 동원했는데 그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물론 그 1만 4천여 명이 훨씬 넘는 희생자 대부분 역시 당시에 이데올로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알 이유도 따질 이유도 셈할 이유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평화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야 하고 눈 감지 말아야 할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배후에 숨어있는 지배 권력을 탐하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깨우쳐 주지 않아도 사랑과
정의를 그 토양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간질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명분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제주 4.3의 반공 이데올로기였으라고 봅니다. 제가 제주를 다니면서 두 번째로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요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아진 관광객들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한 해에 1,000만 명 이상이 이 땅을 둘러보고 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주에 거주하시는 제주의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 땅에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평화의 감수성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희망이라면 거꾸로 재물의 탐욕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제주의 발전을 내세우면서 어쩌면 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시민을 소비를 갈망하는 존재로 교묘하게 만들어갈 것 같다는 걱정이 아주 큽니다. 재물을 탐하는 소수의 이 폐쇄적 지배 집단,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돈을 쫓아 움직이도록 무슨 수든지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돈을 탐하는 이 소수의 폐쇄적인 지배 집단은 상생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하는 윤리적인 고상한 가치가 꽤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돈을 주게 하는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목적일 터인데, 상생을 꿈꾸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고 지는 경쟁보다는 힘없고 약한 사람을 부추겨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4.3과 같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 또 재물을 탐하는 사람, 이 두 세력이 손을 맞잡은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이곳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또 이곳에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경찰들이나 또 앞으로 이곳에서 근무할지도 모를 군인들이나 그냥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들, 곧 재물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결정에 충실하게 따를 뿐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노동자들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 비록 하청에 또 하청에 일을 받아 하더라도 그 노동으로 자신과 가족을 충실히 부양할 것입니다. 경찰들은 또 간부들, 그 위에 간부들, 그 위에 간부들의 명령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명령에 충실히 따를 뿐일 것입니다. 군인들도 앞으로 근무하게 될 군인들도 그것을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근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경제적 이익만을 탐하는 군수 산업이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지배 권력을 탐하는 집단이 있고, 이 둘의 결탁이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것이고, 공권력이라는 경찰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고, 군인들은
지배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동원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돈을 탐하고 지배 권력을 탐하는 소수의 일결정권자들은 배후에 숨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온갖 명분을 내세우며 수많은 선량한 시민과 경찰들과 군인들을 부속품처럼 이용할 뿐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세 가지 현상에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 공동체 곧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4.3도 국가의 폭력이고 제주의 경제적 발전도 따지고 보면 몇몇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는 국가의 불이익이고 해군기지 역시 안보를 내세웠으나 국가의 이기적 폭력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혹은 재물의 탐욕과 지배 권력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힘, 공권력이 동원된다면 그것은 결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아주 과거에 귀족과 양반이라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 왕정국가일 뿐입니다. 그나마 그때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왕정국가에서는 아무리 지배 집단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을 반드시 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곧 사람들이 주인인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경제, 시장, 곧 자본이 주인인 국가, 그래서 정치든 문화든 교육이든 종교든 바로 경제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국가, 최근에 이 땅을 다녀간 프란시스코 교황의 표현대로라면 돈을 우상으로 섬겨야만 하는 국가인 셈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공화는 말 그대로 공동선을 지향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공동선이란 개인과 집단이 자기 완성을 보다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때부턴가 공동선을 지향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동원되는 일이 아예 자연스럽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감정가 2조를 조금 넘는 땅을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군 현대는 10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거대 기업군은 노동자들에게는 1원 한 푼 쓰는 것을 그토록 아까워하면서도 2조 넘는 밖에 되지 않는 땅을 10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면서도 그 돈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 셈친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는 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통제해야 할 국가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한 사례는 얼마 전 우리나라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그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지역은
강남구와 양천구라고 합니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 버블7의 두 축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30년 된 아파트가 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규정을 바꿔서 20년으로 낮추다 보니 이곳의 부동산 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의 이익에 충실히 봉사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정치 공동체는 각 개인은 물론 시민사회를 토대로 해야 하고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각 개인과 시민사회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그것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봉사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선에 헌신하는 연대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는 공감의 감수성은 메마르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찾아보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곧 신앙의 위기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적 약자와 공감했던 모습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느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주님의 길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우리가 연대한 것은 뜻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연대는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열매라는 점에서, 우리의 연대는 평화를 이루려는 땀 흘림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연대는 파편화된 개인들과 집단에 갇힌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전국의 수도자와 사제 그리고 교우가 그 경계와 신분을 넘어 형제로 뜻을 모은 하느님 백성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연대는 가라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느님의 누룩으로서 묵묵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느님께서 주실 선물 그리스도의 평화를 희망하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와 연대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실 선물인 평화를 이룰 그날까지 쉬지 않고 걸읍시다.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으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침 없이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합시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은 연대하며 그곳에서 만난 것은 십자가였음도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얻은 승리의 깃발은 십자가였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연대의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 제자들과 공감하시며 동행하심을 굳게 믿읍시다. 아멘.